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너무 흥미롭고요. 오늘 진짜 이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 발로 평생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100년 시대가 됐는데 우리 두 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발을 소중하고 건강하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발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정말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좀 소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비욘디에 처음으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좀 슬라이드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비욘디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발은 100년을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세까지 두 발로 걷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아야 될 3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정형외과 의사 김범수라고 합니다. 현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발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 바이블 100세 시대 두 발 혁명의 저자입니다. 진짜 소개를 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서요. 네, 화면 잠깐 넘겨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좀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족부 전문의라고 표현을 드리면 좀 적절할까요? 네, 교수님? 괜찮습니다. 네, 족부 전문의를 수료하신 후에 연수를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도 궁금하고 어떤 이유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스위스 리스탈 병원 족부 파트 펠로우 그리고 미국 족부족 관절학회 펠로우십을 거쳐서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수를 좀 다녀오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족부 전문의가 되시기를 결정을 하셨는지 좀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화면 잠깐 넘겨서 보여주세요. 네, 정형외과는요, 척추하고 사지, 그러니까 팔, 다리의 여러 가지 질환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발과 발목은 굉장히 세부 전문 분야 중에서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게 척추하고 무릎 환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세부 전문을 뭐를 할까 고민을 했을 당시에 네. 전국의 발과 발목을 전문으로 그 해에 저하고 같이 수련을 한 분이 한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해 전국이요? 네. 그 해에 저하고 같이 전임의 과정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적을 정도로 네네. 사실은 그렇게 인기 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네. 발에는 굉장히 질환이 많아요. 뼈도 다양하고 많고 체중 부하하는 관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많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다른 무릎이나 척추, 고관절은 이미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비해서 발은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인기가 없는 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레저 활동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발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인기 파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문의를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친 다음에 1년은 제 스승님에게 1년은 더 배우고
2년차 펠로우 할 때는 스위스에 또 대가 선생님한테 가서 또 세부 전문을 하고 또 미국의 대가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다니면서 배우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은 그래도 족부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 당시보다는 꽤 많다고 설명 주셨는데 한 해 3-4명이면 사실 결정을 하시는 것도 조금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현명한 선택을 몰아보니 하셨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족부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학회에서도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운동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교수님. 뭐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 운동 좋아하죠. 네,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너무 지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얼른 좀 내용을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꼭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하시지만은 이 발 건강을 좀 지켜야 된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지금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좀 자랑을 도와드리면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 채널이고요. 구독자가 12만이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요거는 닫을까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뭐 유튜브를 해서 유튜버가 돼서 유명해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진료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 저 편하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형외과 진료, 특히 우리 발 질환은요, 우리가 교육, 운동과 관리를 잘하면 많은 경우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가 처음 오시면 이제 진찰을 하고 문진도 하고 또 엑스레이 찍고 오시고 그거 보고 이제 다 또 외부에서 요새 MRI들 많이 찍어 오시니까 MRI도 다 꼼꼼하게 봐드리고 진단을 다 여러 가지 해드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운동 방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리려면 10분 갖고도 모자라요. 부족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하루에도 수십 분에게 반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진료도 뭐 2-3시간씩 막 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영상 하나 잘 만들어 놓고 가서 이거 보시고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영상을 제가 10개도 안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초반에 몇 개 올린 거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 몇 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한 것도 안 났었는데 이 운동 따라오고서 뭐 좋아졌다라는 댓글들이 막 이어지면서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계속 꾸준히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꾸준히 저도 이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발편한 세상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발편한 세상을 더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교수님께서도 더 힘이 나셔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발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책까지 출간을 하셨습니다. 두발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책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제 유튜브 내용을 보고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슨 책이에요 하고 고사를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발 건강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비욘디도 있고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잘 되어 있지만 또 책이 주는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책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잖아요. 너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발도 그런 줄을 깨닫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수술만 계속 한 20여 년 발 수술에만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물론 우리가 수술로 고쳐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수술로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너무 발이 망가져서 오시면은 수술로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발의 노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서 참 안타깝죠. 이분들이 조금 더 일찍 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발을 좀 챙겼으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이제 안타까움에 그러면은 이 분들을 조금 일찍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병원이 아닌 다 망가져서 병원에 오셔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미리 만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서점에서 만나뵈려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발혁명, 우리가 건강할 때 발을 지켜야 된다. 사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각인을 또 시켜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많은 분들 들어와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계신데요. 잠깐 인사 나눠보고 좀 내용 이어가면 네, 괜찮을까요? 네, 봄달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또 최영애님, 윤희님, 교수님 채널 구독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신 너무 감사한 저희 시청자분도 계시고 또 호랭이 연구원님께서는 30대 남성분이신데 또 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저희가 오늘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을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꾸미님께서는요. 인생 진료 받으셨다고 진료를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그래요? 해주시러 왔습니다. 이럴 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은하님, 또 오영도님, 천사 미카엘님, 길보미님 많은 분들 좀 인사 주시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한쪽을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은 우리가 질환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대별로 좀 병원을 찾으시는 이유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좀 어떤지 한번 살짝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과 발목에는 너무 다양한 질환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미있어서 선택하게 된 것도 있는데요. 일단 젊은 분들은 이제 운동하다가 다쳐서 발목을 삐끗한다든지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다든지 골절이 된다든지 다양한 그런 외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중년 분들은 뭐 특히 여성분들 구두 예쁜 구두 많이 신다가 발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무지외반증이나 모양이 좀 변형되는 그렇죠. 질환이 많나요? 네,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게 되는 무지외반증이나 뭐 여러 가지 발가락의 변형들 그런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장년층으로 가게 되면 발목을 자주 이렇게 삐끗삐끗하다 보면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골을 또 여러 가지 최신 치료 기법으로 저희가 자가 골수 농축액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연골을 잘 재생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 또 관절염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뭐 인공관절로 치환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상처가 생기고 또 괴사가 돼서 뭐 이렇게 절단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좀 나이대별로 찾아오시는 이유도 다르고 좀 치료법도 접근하는 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좀 궁금한 게 그 라이브 이제 진행 많이 하다 보면은 발바닥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혹시 이것도 뭐 어떤 특정한 질환에 속하는 건지 이것도 좀 갑자기 궁금하네요, 교수님. 발바닥이 아프다. 발바닥이 아파서 좀 걷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죠. 네, 요거는 좀 어떤 건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요? 우리가 네. 평생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딛고 다니잖아요. 네. 이 발은 우리의 전신의 무게를 계속 이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눌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발바닥이 아픈 원인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바닥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족저근막염 그것도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냥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로 진단하지 마시고요. 네네. 꼭 족부 전문의에게 정확한 네.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픈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다. 원인도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혹시 발바닥 좀 아프신 분들은 질문 주실 때 최대한 좀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네. 상세하게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네.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천사 미카엘님께서는요, 교수님 올해 4월 정도에 찾아뵀는데 찾아뵙고 너무 좋아졌다고 이런 말씀도 운동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와, 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일찍부터 접속해서 그러니까요. 기다려주신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신 분이신데요. 또 따끔따끔하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신데 좀 더 구체적이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도 그렇죠. 말씀 주시면 교수님께서 또 자세한 답변 주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 쇼를 굉장히 오래 진행하면서 부위별로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들어봤거든요. 눈도 했었고, 코도 했었고, 오늘은 진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두 발 건강을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도 건강 수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저는 이게 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 한번 슬라이드 보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라고 할 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기간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하면서 요양하는 힘들게 지내는 노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강 수명 그리고 유병 기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남자의 경우는 80.5년이고 여자의 경우는 86.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보시다시피 남성은 65년 그리고 여성은 67년 정도를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고 나머지 남성은 한 15년, 여성은 한 19년 정도를 여러 가지 사고나 질환으로 고통 속에 힘들게 지내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도 이런 건강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발은 우리가 100년을 쓰도록 설계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시청자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네. 보시면은 45세부터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45세에서 55세, 또 55세에서 65세, 65세 이상 이렇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비슷하세요. 중년 이후에 이제 발이 아파지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건강 수명이 지금 65년, 66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발은 그 건강 수명보다 적어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일찍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50년 정도는 45년, 50년 정도는 아무리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해도 발 아프지 않아요. 뭐 신경 안 쓰고 살아도 괜찮은데 그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 발이 아프기 시작하고 평소에 발 건강 관리 안 하셨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발의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의 건강 수명은 약 50년 정도다. 그래서 우리 발은 100년을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네네. 우리가 우리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60년 살았다고 환갑잔치하고 장수하셨다고 축하하고 그랬을 때는 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는 발이 버텨줬거든요. 그렇죠. 한 50년 정도 이렇게 발이 잘 지내다가 이제 조금 지내다가 이제 가면 되는데 요새는 그 아픈 발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00세 시대에는 특히 발 건강을 최대한 지켜야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아니 우리가 왜 저 그런 얘기는 요새 진짜 많이 하잖아요. 건강 수명이 길기는 긴데, 기대 수명이 길기는 긴데 건강 수명이 짧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발 수명은 더 짧네요. 우리가 진짜 이 네.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유병장수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건강 수명은 짧고 유병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전체 수명은 길어지지만 나중에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요. 근데 우리가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를 하려면 이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되고 그거의 포인트, 중심은 바로 발 건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두 발로 걷지 못하면 삶의 질이 진짜 급격하게 그럼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경각심을 좀 한번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정말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네, 네. 정말 제가 보니까 네. 윤희님께서 운이 없어서 100세 살 수도 있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뭐 100세를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거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정말 아픈 채로 100세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발이 아프신 분들은요, 정말 생각보다 이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서서 걸으려고 그러는데 발바닥이 아파요. 또 이제 부엌에 가서 좀 이렇게 밥 좀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또 발이 아파. 그럼 발이 아프니까 나가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좀 놀러 다니고 싶은데도 발 때문에 못 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 가서 치료를 해도요, 발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이 약해진 거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와서 댓글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보면은 뭐 정말 몇 년씩 고생했는데도 안 난다. 뭐 병원에 다니면서 몇백만 원어치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는다. 뭐 정말 우울해지고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다. 뭐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사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셔서도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죠. 네. 사실 너무 이게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우울한 마음 때문에 진료실에서 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걷지를 못하면 우리가 걷지 못하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걸어야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근육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건데 걷는 것조차 힘들면 네.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도 못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성인병, 당뇨, 고혈압 이런 게 더 조절이 안 되고 더 나빠지기 쉽고요. 근육 운동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우리가 노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보면요, 한 60대 이후는 정말 자기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그 노화 속도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왜 요새 되게 인기가 있는 게요, 교수님. 가속노화, 뭐 저속노화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 진짜 진료 보시면서 절실히 좀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는 나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요. 90대신데도 정말 70대 같은 분도 계시고요. 70대인데도 정말 90대 후반처럼 요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정말 건강은 정말 천차만별이 날 수 있는데 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자료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병성 족부괴사인데요. 다리를 한쪽을 절단하고 나면, 발을 하나 절단하고 나면 이분들이 5년 내에 돌아가시게 될 사망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년이요? 그래도 사망까지는 안 가시지 그럴 것 않을까요? 같죠. 네, 사망까지는. 네네. 근데 우리가 논문들을 보면요, 무려 45%에서 74%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우리가 다른 암들의 5년 치사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자, 유방암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유방암만 걸려도 우리가 막 엄청 걱정하잖아요. 근데 유방암을 걸려서 5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9%밖에 안 돼요. 폐암의 경우는 5년 내 치사율이 80%로 굉장히 높습니다. 암마다 굉장히 다른데 그 모든 암의 평균을 보면요 31%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한쪽 발을 절단한 경우에는 5년 내 치사율이 46%, 암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발목 위에서 절단한 경우, 그러니까 무릎 아래, 발목 위에서 절단한 경우는 57%나 돼요. 올라가네. 그러니까 와. 발 하나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발이 하나 없으면 우리가 이동이 불편해지고 운동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발 건강이 정말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우리 이빨이 건강한 게, 치아가 건강한 맞아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잘 돼 있어서요, 뭐 다 아무 문제 그것도 없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아무 네네.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발은 우리가 이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빨이 아니라 발이 건강한 게 복 중에 복이다라고 김범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 족부 분야의 최고 스페셜리스트 김범수 교수님께서 발 건강을 지키는 게 어쩌면 정말 우리 뭐 삶의 질뿐만 아니라 뭐 사망까지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강력하게 말을 주셨습니다. 저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요. 요새 진짜 암보다도 무서운 게 왜 그 여성분들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넘어지셔서 누워 계신 분들이 더 사망이랑 밀접하다라는 내용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두 발로 걷는 게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강력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배워봐야죠. 어떻게 하면 네. 우리가 이 두 발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소중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풋코어라는 표현을 또 해주셔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그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몸에 전신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복근, 그 다음에 척추 쪽에, 등 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골반에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와. 네,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송출되고 있나요? 네, 요 화면으로 네.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굉장히 비싸게 주고 그림입니다. 좀 어쩐지 좀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네, 전문가께서 그려주신 건데,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발을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세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뼈로 이루어진 그 아치가 보이고요. 그 발바닥이 있고 그 사이에 저렇게 빨간 부분을 채우고 있는 빨간 부분이 바로 근육인데 저게 굉장히 생각보다 두툼하게 있죠. 그래서 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근육들은요, 여러 가지 이런 무슨 그림이에요? 네, 자잘한 잔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와. 단 하나의 근육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잔 근육들을 우리가 합쳐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발가락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또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풋코어 근육은요, 왜 중요하냐? 풋코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발에 저렇게 중심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풋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겁니다. 아, 근데 반대로 네네. 발 근육이 약해지면, 풋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흐물흐물해지면 구조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겠죠. 네네. 그러니까 발의 아치도 좀 낮아져서 무너질 수 있고 아.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이 첫째로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발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수시로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착지를 할 때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퍼집니다. 그랬다가 박차고 나갈 때는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 짱짱하게 조여져요. 그래서 수시로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도 풋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고 또 발에는요, 우리 접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력은 아시죠? 네. 손으로 물건을 움켜쥐는 힘이 악력인데 발에도 악력처럼 바닥을 움켜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접지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동차 타이어에도 접지력이 좋아야지 안전하잖아요. 네. 우리 발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발에서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막 힘이 쥐어져요. 그게 바로 접지력인데 접지력이 좋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발의 접지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저렇게 훌러덩 하고 쉽게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 근육은 첫째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능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발의 중요한 접지력을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와, 요새 막 근육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발에도 근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저는 사실 조금 처음 들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 경각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불쌍해요. 네. 평생 우리 발이 몸을 그러니까요. 짊어지고 사는데 아무도 그동안 관심을 안 준 거예요. 우리 막 뭐 허벅지 근육 키워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니까 직관적으로 아, 근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네.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캡처해갖고 꼭 네. 저장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 비싼 부분. 그림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풋코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구조적인 안전성, 그리고 기능, 그리고 접지력에도 굉장히 좌우하는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접지력에 대한 설명을 또 주시니까 생각이 든 게요. 왜 제 주위에도 굉장히 쉽게 넘어지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정형외과 다니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혹시 이 접지력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인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목 인대가 파열됐는데 뭐 늘어나서 제대로 붙지 않아서 발이 덜렁덜렁 불안정성이 생긴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발의 기본적인 정렬 상태나 종아리 근육에 얼마나 유연한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근데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 풋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발 근육이 약하지 않은지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법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넘어질 만한 길이 아닌데 넘어진다. 나는 쉽게 넘어져서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나의 풋코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요거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몇 가지 자가 테스트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 슬라이드 한번. 네. 보고 계신 분들. 자, 전부 다 신발, 양말 벗고 맨발로 자, 이렇게 반듯이 앉아서 바닥에다가 발을 나란히 놓고요. 자, 요거 그림대로 한번 해보실게요. 모든 발가락을 곧게 펴가지고 바닥에 꼭 눌러보세요.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서 누르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풋코어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곧게 펴서 꾹 누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엄지만 척 들어보세요. 엄지만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엄지만
엄지만 네. 쫙 1등에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엄지만. 나머지 발가락은 꾹 누르고. 네, 이런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들리지 않도록 꾹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안 되면 이것도 푸코 근육이 심각한 상태이고. 안 되는데요? 네, 안 되세요? 자, 반대로 엄지를 꾹 누르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을 쫙 들어보세요. 반대로 해보는 네, 거죠? 반대로.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막 쥐가 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평소에 이 근육이 잘 안 쓰기 때문에 근육이 좀 약해져서 자극을 받으니까 쥐가 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잘 되시면은 푸코 근육이 좋은 거고, 잘 안 되시면, 내 푸코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다른 운동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발가락 벌리기인데요. 네. 자, 앞꿈치, 뒤꿈치를 다 붙인 상태에서 5개 발가락을 전부 다 쫙 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 5개 사이사이가 쫙 벌어지도록 벌려보세요. 5개 사이를 모두 벌려보시고. 저 이거는 돼요, 교수님. 되세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새끼 발가락을 꾹 내려서 바닥을 꾹 눌러보시고. 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을 꾹 눌러서 첫 번째와 5번째만 바닥을 닿고 2, 3, 4는 곧게 펴서 쫙 들어보세요. 이 상태로 5초를 버티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저 안 되는데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 좀 볼까요? 네네네. 어려워요. 잘 안 네. 되는데요. 근데 되시는 분도 계신가 계시고. 봐요. 네. 저 정도면 독수리. 네.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복 받으신 거고요. 아직까지 건강하신 거고, 잘 안 되신 분들은요. 자, 누구나 이거 다 할 수 있게 생겼어요. 태어날 때는 이 근육들이 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토록 이런 동작을 단 한 번도 별로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육을 써먹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퇴화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발가락을 이제 벌렸으니까 모으기예요. 네네. 자, 발가락 사이사이를 제가 제 손가락을 보시면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이렇게 딱 붙도록 두 번째 발가락이 기준입니다. 네.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딱 모아주시는 거예요. 사이가 네.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주의하실 것은 발가락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모으면 안 돼요. 발가락을 곧게 쫙 편 상태로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상태로 모으라는 네. 말씀이시죠?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안 되시면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발가락 뼈사이근이라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뭐 벌레근, 뼈사이근 이런 것들이 딱 모을 수 있게 조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런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와, 지금 자가검진법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또 전체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혹시 이 동작들 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지금 거의 다 안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 안 되신다는 댓글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이게 쓰지 않다 보면은 약해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럼 혹시 이것도 약간 노화가 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예리했나요? 짚어주셨어요. 네. 저희 뭐 사전에 이렇게 공유한 거 아닌데 네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풋코어는요,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지는데요. 풋코어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육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근육은 저절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요. 또 네네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통 있잖아요. 뻐근하잖아요. 그때 근육 섬유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럼 손상이 됐다가 네. 걔네들은 흡수가 되고 또 그 자리를 새로운 근육 섬유가 생기면서 메꿔주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의 자연적인 이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의 퇴화는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더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발 근육도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근육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동작들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걸어 다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슬라이드 잠깐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푸커가 약해지는 이유 몇 가지 보면 대표적인 게 노화라고 아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퍼라.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마에 주름살 가듯이 발 근육도 저렇게 얇아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근육이 약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네. 발 근육도 그렇게 약해지기 마련이고요. 또 그러면 운동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분들이 나가서 걸어요,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걸으면 발 많이 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만보 걷기 한다고 해서 발 근육이 튼튼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풋코어 근육의 기능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벌리고 모으고 구부리고 펴고 이런 동작들인데 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 실제로 걸을 때, 자,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요. 신발 속에서 발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하나로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별로 푸코 근육이 걷는다고 자극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발에 의한 과잉 보호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고 네. 항상 지내잖아요. 근데 신발이 너무 이제 기능이 많아지고 신발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 훨씬 더 편하고 쿠션도 있고 뭐 구르기 기능도 있고 발목도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충격 흡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좋은 신발일수록 발이 더 편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그 신발에 기능이 많은 신발일수록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발의 고유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발의 기능이 서서히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신발 신고 지내잖아요. 그러네요. 밤에 잘 때, 샤워할 때랑 밤에 잘 때만 빼고는 침대에서만 벗고 올라가잖아요. 네. 침대까지도 신발 신고 누는 경우도 많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지내요. 그런데 그러면 신발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의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깔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신발에 의지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발에 평발이 오는 경우가 성인형 평발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신발에 의한 과잉 보호가 발 건강에는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진짜 좋은 신발 찾으려고 더 막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저도 사실 막 쿠션 이만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신발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오해하시면 안 아니지만. 되고요. 네네. 우리가 많이 걷고 네. 운동하고 할 때는 그런 기능성 신발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발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별도로 발 운동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깔창이에요. 요새 좋은 깔창도 많거든요. 네네. 맞춤형 깔창도 있고 뭐 비싼 깔창도 많은데, 물론 깔창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고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진료하면서 깔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깔창을 처방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깔창에 의존을 하다 보면 발이 점점 약해져서 장기적으로는 또 발이 더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깔창과 신발을 우리가 착용을 하지만 또 벗었을 때는 또 별도로 발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네. 자, 36세 여자 환자분이고 어느 날 저의 외래로 처음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고 아무런 병이 없이 그냥 건강한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발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프니까 걷지 말아라 하고 기부스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걷지 말라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순진하시고 착하신 분인데 정말 2달 동안 걷질 않았어요. 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2달 그리고 동안. 2달 후에 보니까 발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발을 봤더니 이랬습니다. 한번 같이 네, 보실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거 혹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발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약해져 있죠. 네, 네. 저게 30대 중반의 여성의 발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발바닥도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네. 발바닥도 얇아져 있고 근육이 다 빠져서 굉장히 앙상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 이렇게 그렇죠. 회복도 조금 느는 푹푹 것처럼 들어가고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게 건강한 사람도 2달 동안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써먹지 않으면 발이 저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젊으신 분입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분은 아이고. 다른 처방 없었어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서는 좋아지셨습니다. 네. 자, 이야. 요 영상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자, 요건 MRI 사진이에요. 서로 다른 두 분의 발을 정면에서 이렇게 잘라서 정면에서 바라보는 단면 사진입니다. 서로 다른 70대 두 분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한쪽은 굉장히 빵빵하게, 퉁퉁퉁합니다. 그렇죠. 뭔가 근육이. 뭔가 안에 꽉 차 있죠. 이야. 네, 저렇게 짙은 색으로 채워져 있는 게 바로 풋코어 근육이고요. 옆에 다른 분은 화면의 오른쪽 분은 근육이 많이 빠지고 저렇게 희끗희끗 허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하얗게 보이는 거는 지방이에요. 이 사진에서. 어머머. 발에도 지방이. 아, 그럼요. 아이고야. 여러분 근육이 퇴화되면 지방으로 변성이 많이 되거든요. 지방이나 섬유주식으로. 우리 저 소고기에도 이렇게 마블링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렇게 근육이 다 마르고 지방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저 발을 가지고 딛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봐도 그냥 아프게 생겼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70대 분이에요. 70대 분이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같은 70대 분인데 저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어머,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젊으신 분,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노화가 진행된 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는 나요. 네네네.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같은 70대 분도 아. 사실 왼쪽 분은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렇게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분은 그냥 운동 별로 안 하신 분입니다. 지금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을 지키고 근육을 지키고 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실제로 이런 근육들이 약해져서 이제 생기는 질환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교수님?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근본적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큰일 그리고 났습니다. 들어보신 진단명들이 대부분 발 근육의 약화하고 직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 아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네. 않아요. 네. 자, 제가 네. 풋코어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대표적인 발 질환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평발입니다. 평발. 평발. 네.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네. 발의 아치는 발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네. 이 아치 덕분입니다. 우리 발에 아치가 없으면 몇 발짝 걷지 못해요. 여러분, 침팬지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몇 발짝 걷다 보면은 금방 네 발로 걷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평발이에요, 침팬지가. 침팬지는 아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원숭이나 대부분의 동물들이 아치가 없습니다. 충격. 왜냐면 침팬지는 나무 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침팬지 발은 마치 손처럼 생겼어요. 침팬지의 발 뼈를 보면 인간의 발하고 모든 뼈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손하고 비슷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 하면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물론 팔 힘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딛고 다니면 얼마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 발이 아치가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또 박차고 나갈 때는 에너지 효율적으로 스프링처럼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다 아치 때문인데 이 아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골격 구조도 중요하고요. 뼈가 기본적으로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인대들이 짱짱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거를 서포트하고 잡아당겨서 힘을 가해주는 거는 근육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풋코어가 튼튼해야 이 아치도 짱짱하고 건강한 건데 풋코어가 약해지면요. 네. 풋코어가 흐물흐물해지면은 이 체중은 똑같은데 이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치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냥 판판한 발이 되는 거예요. 구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자, 저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못 걷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자, 실제 제 환자분들인데 왼쪽 환자분 먼저 보시면 지금 왼쪽은 괜찮은데 이분은 오른쪽 발만 평발이 왔어요. 어머. 아치가 무너진 거 보이시죠? 네, 보여. 이렇게 봐도 보여요. 까치발 해보세요 하는데 뒤꿈치를 들질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저 정도로 아치가 무너지면 발 뒤꿈치 들어 올리는 거를 못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오른쪽 분 보시면 더 심하세요. 근데 이분 걷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어머.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너무 아파요. 힘들어 보기만 보이시죠? 해도 아파요. 네네. 저분이 원래부터 저랬던 게 아니라 점점 아치가 무너지면 저렇게까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치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럼요. 지금 네. 보여주십니다. 네. 와.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표적인 발질환은 많은 분들 갖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네. 네, 발바닥에 족저, 이 전신을 떠받치고 있는 발, 그 우리의 중에서도 발바닥.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불쌍한 족저근막인데요. 이 족저근막이라는 거는 근막, 넓은 힘줄, 널힘줄이라고 하는데 그냥 넓고 뻣뻣한 힘줄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바닥을 받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그 족저근막이 조금씩 미세하게 찢어지고 손상이 되고 그러면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네. 족저근막이 생기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스트레칭 부족이에요. 정말요? 네. 네. 자,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이게 뭐 다치고 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이 중요한 원인이군요. 다치기는 다치는 건데 네. 심하게 다치는 게 아니라 네. 걷다가 다치는 거예요. 이게 이 족저근막이요. 우리가 평소에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무줄처럼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딛고 걸어도 끄떡없어요. 네네. 100만 번을 걸어도 이게 손상이 되지를 않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스트레칭을 해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뻣뻣한 상태로 그냥 걷게 되면요. 이게 종이처럼 뻣뻣한 거는 더 쉽게 손상되기 마련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오래가는 법이고 뻣뻣하고 딱딱하면 쉽게 부러지고 손상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족저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풋코어 근육의 약화입니다. 또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족저근막은 저렇게 얇아요. 그림에서 바닥 쪽에 하얀색이거든요. 네. 네, 바닥에 하얀 게 족저근막이고요. 그 위에 두툼하게 빨갛게 있는 게 풋코어 근육입니다. 얘네들은 같은 편이에요. 족저근막과 풋코어 근육은 같이 체중을 떠받치고 발을 지탱하고 무게를 지탱하고 걸을 때 발을 이동시키고 같은 편이에요. 근데 근육이 튼튼하면
근육이 튼튼할수록 족저근막이 편해지겠죠. 근데 근육이 약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육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다 족저근막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그만큼 독박 쓰는 거예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더 쉽게 찢어지게 되는, 손상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잘 안 낫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족저근막염은요, 의학적으로는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요. 회복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치유 기전이 다 있거든요. 네. 염증은 원래는 좋은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염증이거든요. 족저근막이 미세하게 파열이 돼서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염증 세포들이 모이는 게 염증이에요.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절로 낫게 되는데,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걸으면 발바닥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느끼기에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낫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게 안 낫는 게 아니고요. 다 나았는데 근본 원인, 스트레칭 부족으로 뻣뻣해지고 근육이 약해져서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하는 근본 원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걷다 보면 이게 또 손상이 되고 또 염증이 생기고 다시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하고 풋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걸 어떤 염증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어떤 치료하는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진짜 근본적인 어떤 힘을 좀 길러야 해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저절로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병원 가서 아무리 비싼 좋은 치료를 여기다가 해도 근육 키우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도수 치료한다고 근육이 빵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로도 진짜 안 낫는다, 너무너무 아프다, 일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뭐 일어나자마자 뭐 너무 아팠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거 족저근막염으로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얘기하시나요? 뭐 얼마나 아픈지 좀 궁금해요. 워낙에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네네네. 통증의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처음에 급성일 때는요, 정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요. 네, 이게 딱 디뎠을 때 정말 이렇게 찢는 듯한 통증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다 경험해봐서 제가 알아요. 네. 이게 흔하다고 이게 만만한 질환이 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발의 건강수명 연령을 조금 지나고 있어서 동안이셔서. 네, 저도 네. 이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뭐 중족골통, 지간신경종 증상들을 조금씩 다 경험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정말 이게 딱 급성기로 아플 때는 정말 심하게 아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조금 완화되기도 한데 급성일 때는요, 그냥 쉬는 게 답이에요. 일단 쉬어라. 너무 네.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쉬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서 한 2, 3일 지나면서 급성기가 지나가면 한 일주일,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염증이 이렇게 가라앉고 어느 정도 이게 치유가 되면서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드럽게 조금씩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서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참을 만한 통증은 참으면서 이제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이게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잠시 후에 요거 운동법도 네, 나오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해결법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자, 풋코어가 약해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발 질환, 네. 평발,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도 아주 많은 분들이 네. 관심 있으신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진짜 많아요. 네, 엄지발가락이 휘는 변형인데요. 특히 여성분들 예쁜 신발 신다 보면은 많이 오는데, 자,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구두 모양하고 발하고 너무 다르죠. 근데 네. 우리는 저렇게 예쁘게 뾰족한 구두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을 즐겨 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발 모양에 따라서 저렇게 엄지발가락이 휘고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툭 튀어나오게 되는 무지외반증이라는 변형이 생기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발가락이 휘는 게 아니라 발등뼈가 저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뼈가 아예 그렇죠. 변형이 되는 발등뼈를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발등뼈가 원래는 두 번째 뼈를 기준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뼈가 이렇게 나란해야 돼요. 11자로 나란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V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족골은 이 안쪽으로 휘게 되고, 발가락 뼈는 무지가 엄지발가락이라는 뜻이고요. 무지가 외반, 바깥쪽으로 휜다. 신발 모양에 따라서 휜다. 그러니까 그 관절 부위는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방치하게 되면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무지외반증인데요. 이야. 자, 안타깝게도 무지외반증은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악화되게 됩니다. 약간 비가역적인 반응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한번 탑이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오늘 제가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 우리 어머니도 제일 왼쪽 사진처럼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정도로 조금 무지외반증이 진행되시고 거기가 네네네. 빨갛게 붓고 염증 생기고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네, 운동 열심히 하지 않고 관리하시지 않으면 방치해두면 저렇게 점점 심해져서 발가락이 서로 겹쳐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저런 분 되세요? 되게 많아요. 아니, 이거는 아예 이렇게 겹쳐져 네. 보이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네네네. 신발도 정상적인 신발 착용도 어렵죠. 네, 저런 분들도 많고요. 저렇게 되면은 발에 변형이 오니까 발바닥에 여러 가지 굳은살이 박이고, 깎아도 굳은살, 티눈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저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엄지발가락 관절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관절염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장 소견을 보여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보시면은 연골이 저렇게 다 까져 있어요. 관절이 어긋나기 때문에 관절염이 와서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정도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머.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어머. 나죠. 네. 너무 이뻐졌죠. 볼도 좁아지고 관절이 어긋났던 것도 반듯해지고, 네. V자 됐던 것도 나란하게 11자가 되고 모양도 훨씬 좋아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수술의 고통을 겪으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뭐 정심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할 땐 해야 되지만 최대한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시중에 여러 가지 무지외반증 교정기, 보조기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이런 거 좀 봤는데요. 네, 효과 네. 있나요? 있을까요? 이거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궁금한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하실 게 아니고 지금 또 무지외반증하고 관련돼서 통증이 있으시고 하다면 그러면 이런 보조기도 착용하시고 또 오늘 가르쳐드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그러면은 발 통증이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거를 좀 브레이크는 걸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하기가 어렵다, 내지는 수술하기가 좀 나는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나머지 발가락에도 꼬부라지는 변형이 와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구두를 한번 보세요. 아파요.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그죠. 우리가 평소에 안 봐서 그렇지. 네.
그 신발 속에서 우리 발가락은 저렇게 좁은 공간 속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발가락이 꼬부라지는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갈퀴족지 변형이라고, 갈퀴 아시죠 여러분? 갈퀴처럼 까마귀 발톱처럼 생겼다 그래서 영어로는 클로토 디포미티라고 하는데, 저런 상태로 완전히 굳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굳어서 이렇게 펴도, 손으로 펴도 안 펴집니다. 혹시 지금 구부러지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굳지 않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발가락을 곧게 펴는 것조차 풋코어 근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게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발가락이 펴지지 않는다면 그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그 풋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방치해두면 저렇게 굳고 신발에 자꾸 닿다 보면은 굳은 살이 배기고 거기에 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또 아파서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되죠.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야, 지금 뭐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데 네, 사실은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들이기는 해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풋코어랑 다 연결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네. 자, 발 뒤꿈치가 아픈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가장 흔하거든요. 근데 앞꿈치가 아프고 앞꿈치가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시리고 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경우의 원인이 바로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간,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마치 종양처럼 퉁퉁하게 부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발가락으로 가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신경이 뼈 사이사이로 앞꿈치 바닥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신발에 눌리고 바닥에 눌리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짓이기고 다니다 보면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신경이 배겨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닳고 닳아서 찢어지고 해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염증과 치유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게 부어서 마치 종양처럼 혹처럼 저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간신경종은요, 한번 생기면 수술을 해도 잘 낫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아주 특효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풋코어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네.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이 지간신경종이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약해지면요, 발이 그만큼 앙상해지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뼈밖에 안 남은 발, 앙상한 발로 걷게 되면은 저 신경이 더 많이 짓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간신경종 증상으로 앞꿈치가 찌릿하고 화끈거리고 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두면은 앞으로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풋코어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풋코어가 약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댓글도 너무너무 많고 질문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발 때문에 고생하시고 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지금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좀 핵심 주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약해진 근육,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있는 이 근육들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방법이 일단 있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발에도 근육이 있다, 발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병원 다녀도 사실 들어보기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늘 꼭 이 내용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풋코어 관리하는 100세 시대에 100세를 건강하게 두 발로 걷게 해주는 비법, 바로 풋코어를 튼튼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운동법의 이름을 지어봤어요. 뭐예요? 네, 풋코어 운동법은 바로 광고 큐.
자, 광고 백세 시대 띄워주세요. 등반혁명. 네. 네. 요 책 잠깐 광고 보고 가실게요. 저 이거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백세를 걷게 해주는 풋코 운동법은 네. 바로 스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따라해야 기억을 하기 쉽죠. 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스발롬. 스발롬. 아, 잊을 수 없는데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시가 아니고 스발롬. 다시 한번 스발롬. 스발롬. 네, 어떤 좋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오해하시지 말고요. 네. 자, 스는 스트렝스 해서 바로 근력을 뜻합니다. 근육이니까 아. 힘. 네, 근육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네. 발은 밸런스 아. 해서 균형 감각을 뜻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롬은 네. range of motion 해서 가동 범위,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동 범위가 잘 나오려면 발과 발바닥이 부드럽고 욕 같다고? 약간 이제 재미와, 네. 네, 욕 아닙니다. 네, 네. 대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스발롬인데 각각을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자, 먼저 발 근육, 풋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 첫 번째가 바로 엄지 올리고 네, 나머지 발가락을 엄지와 나머지 발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하시네요. 혹시 교수님 발인가요? 아, 제 발과 굉장히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두 다 제 발이고요. 네, 저도 처음에 잘 안 됐었어요. 우와.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저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자, 발가락 벌리기 운동. 올리고 벌리고 새끼 발가락 내리고 엄지 발가락 내리고 저 상태로 버티기. 다시 한번 올리고 네, 올리고 벌리고 새끼 내리고 엄지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우와. 안 된다고 막 스발롬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저도 지금 새끼발가락이 막 떨어질라 그러죠. 네, 조금 저러면 떠 안 있는데요? 돼요. 네, 딱 힘주고 버티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무지외반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요? 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벌리기 했으면 모으기도. 네, 모아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기준이에요. 기준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죠.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편 상태로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꽉 모아주는 거. 네. 네. 요거 쉽지 않아요. 해보시고요. 네. 저거 뭐죠? 네,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발가락 사이에 네. 펜을 하나 끼우고 해보시면 네. 어떤 느낌인지 알기가 쉬워요. 펜이 저렇게 막 휘청휘청하면 안 되고,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로 쪼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와, 교수님 발 잘생기셨다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 단축 운동인데요. 네.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자, 보시면요. 발가락을 저렇게 구부리시면 안 돼요. 발가락에는 힘을 좀 빼고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아치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기면 발바닥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꽉 조여들게 됩니다. 어머. 발가락을 저렇게 구부리면 종아리에서부터 오는 큰 근육들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풋코어가 제대로 자극이 되지 않고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고 발바닥의 힘으로만 조여야 풋코어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요가 하는 것 같아요, 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해서 복근 운동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발바닥, 코어 근육 운동을 해서 발바닥 이렇게 빵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은 발이 단축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숏풋 발 단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멋진 교수님 등장하셨네요. 스트렝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발, 밸런스, 균형 감각 운동인데요. 보시면은 두 발을 앞뒤로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저렇게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네. 그것도 쉬우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균형 잡기 운동이고요. 저게 잘 되시면 한 발로 해보는 거예요.
자, 한 발로 서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눈 감고 오랫동안 버티는 겁니다. 네. 요것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눈 감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발에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때, 버틸 때 그게 발의 근육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균형 감각, 반사신경도 계속 자극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포즈들이 많아요. 자, 이 자세의 이름은 뭘까요? 약간 오토바이 타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오빠 달려, 네. 오빠 달려. 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네, 강아지 오줌 싸기 자세입니다. 와. 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오토바이 타는 자세하고도 비슷하죠.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 구부리면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넓게 벌려서 버티는 자세입니다.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행기 자세예요. 양팔을 넓게 벌리고 네, 넓게 90도로 벌리고. 허리를 숙여서 옆에서 봐도 T자 모양, 그리고 정면 앞에서 봐도 T자 모양이 되도록 하고, 이 자세로 10초 버틸 수 있는 사람, 와, 해보세요, 훌륭한 여러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걸로 10초 버티는 분 대단하신 겁니다. 오. 다리의 근육도 좋으시고 균형 감각도 좋으신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서 굉장히 혼났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스발 이제 롬입니다. 네.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인데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 발이 아프신 분들 종아리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 벽 미는 운동인데요. 앞에 벽이나 책상, 식탁을 잡고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앞뒤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쑥 밀어서 해주시는 건데, 무릎을 펴고도 하고 무릎을 구부리고도 하는 겁니다. 무릎을 폈을 때는 무릎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이 전체적으로 다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운동은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그 다음에 무지해반증, 네. 평발, 지간신경종, 여러 가지 발에 다 도움이 됩니다. 우와. 그래서 이 종아리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런 스트레칭 발판에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또 아주 좋은 운동이 계단이나 발판에서 네네네. 저렇게 앞꿈치로만 서서 까치발을 들어 올렸다가 한 발로 서서히 뒤꿈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에까지, 가장 낮은 위치까지 발 뒤꿈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건데, 이걸 빨리 내리면 안 되고요.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강화되는 운동도 되고 종아리, 아킬레스건이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 이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와, 보기만 자, 해도 쫙 다음으로, 당겨지는데요. 다음으로 족저근막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이 운동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제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아줍니다. 말아주고, 말아준 발가락은 손은 몸통 쪽으로 잡아당기고 꺾은 걸 유지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저렇게 빳빳한 힘줄 같은 조직이 만져질 텐데, 네네. 저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저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마사지만 하면 안 되고 발가락을 꺾어야 저게 팽팽해지거든요. 그렇게 팽팽하게 만든 상태에서 쭉쭉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 이거 참 별거 아닌 건데, 이거하고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이 많거든요. 안 해보셨다면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언제 하느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네. 일어서서 화장실 가기 전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어머, 문 쓸쓸 이렇게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잠깐 TV 보고 뭐 쉬는 시간에 뭐 짬 날 때마다 틈틈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특히 걷는 운동 하기 전에는 충분히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족저근막만 한번 질환별로 한번 모아볼게요. 네네네.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첫 번째로 스트레칭 운동인데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과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 아. 요 두 가지 꼭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발 근육 운동이에요. 발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수건 이렇게 쥐는 운동. 아. 수건을 끌어당기거나 발가락을 꽉 웅크렸다가 폈다가 웅크렸다가 폈다가 하는 그런 발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발 단축 운동. 발을 단축시키는 운동. 이 운동은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신발 신고도 하고 신발 벗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아무 때나 생각만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풋코 운동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은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밴드를 하나 준비하셔서요. 뭐 인터넷으로 무지외반증 밴드 하면은 이거 몇천 원 안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고무밴드 튼튼한 거나 집에서는 뭐 고무장갑 끼고 하셔도 되고요. 양말 끼고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두 엄지발가락 사이에 끼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그냥 그 자체로서 스트레칭 운동이 돼요. 근데 스트레칭 뿐만이 아니라 쭉 벌린 상태에서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변형이 있어서 이 근육이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육에 힘이 남아 있어도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의 작용 방향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를 껴서 어느 정도 반듯하게 해놓은 상태가 돼야 그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밴드로 정렬을 반듯하게 한 상태에서 올렸다가 아까 우리 엄지 1등 했었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요 운동을 해주시면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에게 스트레칭도 되고 근육 운동도 되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발가락 벌리기 운동 올리고 벌리고 새끼발가락 내리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5초 동안 버티기 이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진기명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교수님 저 처음에 안 됐는데요. 저 이제 잘 돼요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질환별로 어떤 운동을 해야 시간이. 되는지까지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체 화면으로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저 너무 아쉬운데 사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조금 감동받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 워낙에 뭐 말씀 잘 하시는 거는 정말 기본이고 또 이렇게 또 재밌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 강의를 잘 해주시는데 이 슬라이드를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약간 지금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진짜. 저 비욘디 시청자분들에게 네네네.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네, 사실 준비해주신 내용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오늘 워낙에 질문도 많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조금 여러분들 고민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조금 질문을 받아보면서 시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너무 약간 감동받아서 일단은 처음에 질문 남겨주신 호랑이 연구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대 남성분이신데요. 카프레이즈? 이게 뭐예요? 이렇게 까치발 들어 올리는 운동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카프가 종아리니까 네. 카프레이즈. 네, 운동을 질문을 보여주시면 네, 하시는데요. 족저근막염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발바닥 통증이 생기셨다고 혹시 이거 쉬었다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조금 되시나 봐요. 네. 네, 족저근막염으로 생각되는 발바닥 통증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족저근막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족저근막은 보통 이제 요 뒤꿈치 안쪽이 아프고요. 물론 이 중간 족저근막 어디든지 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앞꿈치가 아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까치발 들어 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앞꿈치를 이렇게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꿈치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뒤꿈치가 아프고 하다면은
칼프 레이즈는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좋은 운동인데 그것만 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종아리를 늘리는 스트레칭하는 운동 있죠. 뒤꿈치를 올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는 거 있었죠. 뒤꿈치 천천히, 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는 운동을 하시면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시원한 걸 느끼실 거고요. 그게 발바닥 족저근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빨리 또 질문 넘어가 볼게요. 천사 미카엘님 오늘 댓글도 참 많이 네. 주셨는데요. 실내 자전거 운동 하시는데 혹시 족저근막의 환자들은 실내 자전거 할 수 없는지 궁금하시다고 깔창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실내 자전거를 20분씩 2번, 네. 40분씩 하시는데 흔들은 실내 자전거를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내 자전거 하셔도 돼요. 오히려 추천합니다.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이 걸어야 유산소 운동을 하실 텐데 발바닥이 아프면 걷기 운동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발에는 무리가 많이 돼요.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우리가 안장에 앉아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의 많은 부분이 엉덩이를 통해서 안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에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효과는 걷기보다 2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 자전거를 더 권장하고요. 한 가지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죄송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때요, 여러분, 우리가 페달을 밟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밟기만 하지 말고요, 당겨보세요. 실내 자전거는 우리 보통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근육이 또 다른 근육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밟고 탔다가 끌어당기면서 탔다가 그러면 훨씬 골고루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집에도 막 자전거 두고 타시는 분들 많으니까 당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희님 질문은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 저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관절염, 이제 통증 조절하는 약 좀 오래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위장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아프셔서 발목 MRI를 3번이나 찍을 정도로 좀 고생이 많습니다. 걷거나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제 뭐 줄기세포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가 봐요. 요거 치료가 잘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상희님은 70대시고 발목에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제 발목을 자주 삐다가 보니까 발목을 삐끗삐끗 이렇게 평생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연골이 닳아서 그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관절이 닳아서 관절염이 오신 것 같은데요. 관절염이 왔으면 줄기세포가 치료 효과가 있느냐?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가 좀 유행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특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무릎 전문가 분께 따로 기회를 드리고, 발목에는 줄기세포만 주입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은 지금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치료할 수는 없고요. 관절염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수술을 받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뭐 무서우시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우리가 관절이 있고 주변에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이 무게를 다 관절 연골로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절이 더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일단 근육이 튼튼하니까 관절이 더 안정되고요. 관절 연골로만 가지 않고 근육으로도 좀 힘이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고,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또 근육에서 좋은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200가지 이상의 호르몬,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염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소염제인데요. 염증을 깔아앉혀서 여러분들 관절염 약도 대부분 소염제예요. 그렇죠. 염증을 깔아앉히는 약인데 천연 소염제가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운동만 했는데 약 안 먹어도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술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운동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도 님도 질문 길게 주셨는데, 이런 분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뜨면 이걸 만져줘야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좀 고민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놓인 발바닥 부분 중저고를 만질 때마다 다 아프다고. 네.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오영도님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아프다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요 부위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간신경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신경이 손상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 퉁퉁 붓게 돼서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발가락이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 전체가 아프고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잘 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방치를 해두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59세시니까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이제 걷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근육 운동 하시고요. 중요한 게 종아리 스트레칭. 종아리를 스트레칭을 해줘야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부드러워져야 발걸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요. 발바닥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앞꿈치로 가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도 아프시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깔창도 있고 도움되는 약이나 주사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계속 어려우시면 병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네. 저희가 이 주신 질문들을 좀 잘 저장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불러주시면 진짜요?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내용이 정말 너무 좋고 교수님께 저도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쉽니다. 너무 유익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조금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근데 지금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네. 혹시 오늘 조금 이것만은 조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 짧게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네. 제가 꼭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라고 표현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100세 인생, 특히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매일 접하시기 때문에 정말 100년을 살아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00세 인생이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즐겁게 100년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100세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15년, 20년을 누워서 맞이할 것인가, 걸으면서 맞이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발 건강의 핵심은 오늘 뭐라 그랬죠? 풋코어에 달려 있다 그랬고, 그 풋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은 뭐라 그랬죠? 스발롬. 스발롬. 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고 관심이 없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작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발 건강 챙기고 100세까지 걷는 행복 누리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아이고, 지금도 사실 500분이 넘는 정말 많은 분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교수님 홍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두발형 명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 모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발입니다. 두발형이요. 네. 그리고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진짜 주신 질문 제가 잘 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허락하시는 선에서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여러분들 답변도 드리고 또 발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